제목, 에벨의 아들에게 벨렉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날. 창세기 10장 24절부터 25절.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그때에 땅이 쪼개졌기 때문이었다. 또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 셈에서 아르박삿으로, 아르박삿에서 셀라흐로, 셀라흐에서 에벨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었습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계보의 일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습니다. 벨렉은 히브리어로 쪼개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에벨은 그 뜻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 뒤에는 그때의 땅이 쪼개졌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땅이 쪼개졌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성경은 이 자리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벨렉의 이름에 담긴 쪼개짐이 그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이 이름 안에 있었습니다. 에벨이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것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이 쪼개졌다는 표현은 그 사건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에벨은 아들의 이름에 그 흔적을 새겨 넣었습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동안 그 기억은 계속 불려나왔습니다. 이름은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한 기억을 유지했습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때에 땅이 쪼개졌다는 말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이름이 시대의 사건을 담는 그릇이 된 것이었습니다. 에벨의 선택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한 시대의 사건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에벨에게는 또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욕단의 자손들도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이후 이야기에서 주목받는 것은 벨렉의 계보였습니다. 벨렉의 이름이 뿌리가 되어 이후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아르박삿에서 셀라흐로, 셀라흐에서 에벨로, 에벨에서 벨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셈에서 시작된 계보가 이 이름들을 거쳐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벨렉이라는 이름은 한 시대의 사건을 품고 있는 이름으로 자리했습니다. 땅이 쪼개졌다는 그 사건의 기억이 벨렉이라는 이름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시대를 담는 일이었습니다. 에벨은 자신이 목격한 일, 자신의 시대에 벌어진 일을 아들의 이름 안에 새겼습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벨의 아들 벨렉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름이 기억되는 한 땅이 쪼개졌던 그 시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계보 안에서 이름들은 그저 나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유는 그 이름 뒤에 시대적 사건의 설명이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설명이 있음으로 해서 벨렉은 계보 안에서 단순한 이름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벨이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그 순간은 평범한 출생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름이 주어지면서 그 이름 안에 시대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벨의 아들 벨렉,
그 이름을 통해 땅이 쪼개졌다는 사건이 계보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역사를 담는 기록이 된 그 순간이 창세기 10장 안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